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유턴이 될 것인지에 따른 내용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하루에 2억을 번다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개미가 바라보았을 때는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비용 대비 효과는 조금은 미비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에 이제 1,000억 원 정도 추가 수익이 된다라고 하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DAT 약점을 좀 보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활동 추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스테이킹의 손실비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다 배제하고 대충 요 정도가 고정으로 꽂힌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 대략 이 정도가 이제 앞으로 좀 자리매김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즙을 짜내서 앞으로 이제 이자 수입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마인 쪽에서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마지막 단계가 적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PO 포크를 적용을 해서 확장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낮추고 수수료 안정적 유지를 가능하게끔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더리움 추이의 안정화 부분은 이 기술 포크 추이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부터 가격이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최대 블록 개수가 21개, 타켓은 14개로 증가를 했고요. 레이어 2의 확장성은 40%나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BT에 이어서 이제 이더리움도 ETF 전환 형태를 이제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돈이 꽂히진 않지만 아무래도 향후 ETF 승인 절차 기간 안에 아무래도 해당에 있는 코인을 매입을 해놔야지만 ETF 판매 부분에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저렴해진 이 가격 추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매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도 이제 최근에 손식으로도 6천만 달러 정도의 추가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테이킹 부분이 이제 높아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더 부분에 인플레이션 비율을 좀 볼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 따른 부분이 이제 다시 안정화 단계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스테이킹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형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내용이 뭐 나쁘냐?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대비 비율을 좀 맞춰 나가는 그런 관계에서 좀 유의미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프링크와 비트마인에 따른 앞으로의 이제 동향 행보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 개미가 사는 것보다 기관이 제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한 방에 뭉텅이로 매입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고래랑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이번 형태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샤프링크와 비트마인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외주를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마인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NAV 비율로 보았을 때도 이제 샤프링크가 좀 더 싸고 0.95배를 보여주고 있고, NAV도 이제 1.15배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간 투자자 비율은 여전히 샤프링크가 34.6%, 비트마인이 20.8%로 상대적 대비 기간 참여율 추이는 샤프링크가 좀 더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동향에서도 비트마인 부분에 해당이 있는 이번지 패턴이 대부분 월가 출신으로 대부분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월가의 접근성과 사업 비즈니스 부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또 아쉬운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말 그대로 자금줄을 끄집어 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여기에서 그런 인맥으로 좀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기술에 따른 이해도와 기술에 따른 그런 개발진 구성 부분이 다소 좀 약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샤프링크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동향 추이에서도 이제 요즘에 유동성 부분은 다시 무너졌던 이제 지난 11월 사태 이후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다시 회복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그만큼 시간은 왜 이렇게 잘 안 갈까, 왜 내 것만 안 오를까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무릎이 한번 찢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찢어지고 나서 살이 붙는 그 과정이 최소 못해도 2주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회복적 과정이 이때 사태 이후 때 청산되고 나서 사태 이후 때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기다림을 여러분들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월 10일 사태 이후에 11월 달부터 주장창 롱 포지션이 계속 깨졌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연달아 깨졌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힘, 그리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적인 추이까지도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서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외부적인 내용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포함했는데요. 이제 영국의 3위은행 토크나 예금을 활용해서 국채 최초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RWA 시장 부분에 따른 관심도를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내달부터 현물 ETF 도입 법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암호화폐 관련되어져 가상자산위원회가 발족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4년도 때 발족이 되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이제 금토스의 이야기 나오고 쏙 들어갔다가 이제 막 뭐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에 별로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증권사 만화에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을 만들어 놔야지 현물 ETF도 조달이 되는데, 각 거래소마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타이거 자산운용 빼놓고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한 뭐 제가 그것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겠다만, 나머지 증권사들이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지분 매입하는 그 형태가 나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 관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 부분에 따른 양해각서를 좀 만들어 가져가든지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들리는 소식이 전무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미국의 은행업 진출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트럼프의 4년 임기 동안은 여전히 뭐 트럼프 민코인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 쪽의 추이는 계속 관심 있게
또는 소액이라도 조금은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자산관리 자문가에게 최대 4% 비중 제한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 쪽에서는 계속 푸시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블랙록도 이제 자산관리 자문가들에게 계속 비중 제한에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 부분에 날먹 시대의 종말이다. 이제 뭐 펌프의 덤프, 민코인, DAT 거품이 완전히 빠졌던 게 25년도이죠. 뜨기도 했지만 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직은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포인트이기는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엄밀히 따지면은 12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서 민구적 거래에서 지금 9만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평가가 되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내려가는 패턴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려갔었을 때 얼마나 덜 내려갈 거냐, 더 많이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보수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만약에 두고 싶더라도 비중은 좀 적게 하면서 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건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 탓해봐야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내 미래에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신용을 통해 가지고 7년치에 있는 자금을 앞으로 당겼었으면 7년치에 있는 내 미래에 있는 그 또 다른 나에게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미래에 7년 뒤에 있는 부분에서 현재 있는 나의 담보를 통해 가지고 너를 믿는다 하고 땡겨 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 있는 또 다른 나한테도 그만큼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부단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새해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이제 또 새롭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또 약간 좀 느슨해질 때마다 약간씩 잡아주는 그런 친구라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달콤한 이야기만 더 해주고 싶지만 성향상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와,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아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중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IPO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IPO 시점이 가까워질 때마다 항상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이 IPO 시점 대비마다 아마 코인은 움직여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치 평가 비중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같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